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고 생활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남들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고, 도전이 있으면 오히려 흥미를 느끼는 성격이었죠. 그래서인지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무직부터 시작했지만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제 성격과 맞지 않다는 걸 금방 깨달았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잘 맞겠다고 생각했죠. 타일공이라는 일은 사실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엔 공사 현장에서 단순 보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우연히 타일공 일을 돕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타일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맞추어가며 공간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는데 그 섬세함과 결과물이 주는 만족감에 매료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타일공의 길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물론 타일공이라는 직업이 여자에게 쉽지 않을 거라는 주변의 우려도 많았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와 타일 가루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고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말들이 제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왜 이걸 못한다고 하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손끝에서 완성되는 결과물을 보며 제 스스로를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력 7년 차 타일공으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맡으며 현장에서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느끼는 보람은 제게 이 일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제 길을 걸어가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은 조금 특별했죠. 그는 제게 작업을 의뢰한 고객이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제 작업을 보게 되었고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사업장은 예쁜 카페였어요. 이미 감각이 뛰어나 보이는 인테리어였는데 바닥 타일을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고객으로 마주했을 때 그는 굉장히 깐깐한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작업 계획을 설명하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얘기해도 마치 믿지 못하겠다는 듯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땐 솔직히 조금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해왔고 얼마나 많은 현장을 경험했는데 마치 제 실력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작업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으로는 이분 정말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맡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의 카페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또 다른 고객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이 인연이 그렇게 이어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그렇게 의심 많고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작업을 의뢰하기 전에 한 사설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믿고 맡겼던 작업이 엉망으로 끝난 바람에 큰 손해를 받고 그 경험 때문에 더 꼼꼼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들었죠. 그래서 고르고 골라 제 블로그를 발견하고 의뢰를 맡겼다더군요. 작업이 끝난 후 결과물을 보고 그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까다롭게 굴었던 것 같아요. 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제가 너무 불안했던 걸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들으니 그의 태도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누군가의 상황을 알기 전까지는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작업이 끝나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남자친구는 꾸준히 제게 고객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제 지인이 작은 카페를 새로 오픈하는데
타일 작업이 필요하대요. 제가 추천했어요. 이번엔 아는 동생이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연락드릴 거예요.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밥을 한번 같이 먹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배경에 대해서도 그때쯤 처음으로 듣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사기를 당했던 당시를 얘기하며 참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컸지만 세상에 이렇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 삶을 개척하려고 했는데 다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는 말을 이어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조금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야기가 시작되자 금세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알고 보니 그는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그런 배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는 자신 학창 시절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대학 가서 공부했던 건 사실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했던 거죠. 어머니는 약사시고 아버지는 교육자세요. 둘 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너무 강요하셨죠. 의사가 되라고 하셨다가 대학 가고 나서는 법조인이 되길 바라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싫었어요. 나한텐 너무 버거운 꿈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꿈이었지. 내 꿈은 아니었거든요. 억지로 공부하느라 진짜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부모님은 항상 더 열심히 하라고 했고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건 뭔지, 난 뭐가 즐거운지 잊어버리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 대학 졸업 후에 부모님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바로 이 카페였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었거든요. 부모님 도움 없이. 정말 내 손으로. 근데 그런 내가 사기를 당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부모님과 절연하면서 시작한 건데 결국엔 이렇게 되다니. 저는 그를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강요,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택했던 그의 결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느껴졌기 때문이죠. 많이 힘들었겠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땐 진짜 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그때 운이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당신 아니었으면 진짜로 나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짠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 일을 존중해 주셨어요. 제가 타일공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건 자식으로서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그가 참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와 속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이 열렸고 천천히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는 정말 바빴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 혼자 모든 일을 하다 보니 눈꽃일 새 없이 바쁘더라고요. 메뉴 개발, 재료 준비, 손님 응대까지 도맡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만나고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언제나 남자친구의 편이었고 남자친구 역시 언제나 제 편이었어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 주면서 우린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죠. 언제까지였냐고요?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제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뵌 건 남자친구가 카페를 폐업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참 잘 되던 카페였는데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의 벽을 넘기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저가 브랜드 카페들이 남자친구의 카페도 피해갈 수 없었고 결국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남자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애정을 쏟아부었는지 알기에 더 마음이 쓰였어요. 저는 최대한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속상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곁에서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나 진지하게 물어볼 게 있어. 어? 뭔데? 무슨 일이야? 자기 나한테 일 좀 가르쳐 주면 안 돼? 자기랑 같이 일하고 싶어. 남자친구의 말에 순간 놀랐습니다. 제가 하는 타이공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하는 말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동시에 그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일을 알려달라고 할 때 그의 표정과 말투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배울게. 자기처럼 기술 있으면 어디 가서든 살아남을 수 있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 상황에도 딱 맞고. 처음엔 남자친구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차라리 내가 돈을 빌려줄게.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때?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너도 하잖아. 남자인 내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기술 배우는 건 진짜 대단한 거야. 지금 배워두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 기술 배워두면 나중에 내 집 타일이라도 셀프로 교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알려주라. 스승님으로 모실게. 어? 그 말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남자친구의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자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표현하는 걸 보니 제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해볼 수 있겠어? 이거 쉬운 일 아니야. 고되고 엄청 힘들어. 알아. 그럴 각오하고 하는 거야. 기술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느껴보고 싶어. 나 정말 자신 있어. 남자친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결심을 보며 저도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출근 날짜를 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푹 쉬어. 폐업까지 하느라 많이 힘들었잖아. 그리고 일 시작하기 전에 여행이라도 좀 다녀와. 내가 여행 경비 보낼게. 아니야, 내가 무슨 여행이야. 돈도 받아서 뭐 해. 그냥 바로 출근할게. 그러면 출근하지 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네가 지금 정말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야. 여행 안 가면 일 못하게 할 거야. 결국 그는 제 뜻을 받아들였고 여행 준비를 하더니 며칠 만에 표를 예약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그에게 푹 쉬고 와 돌아와서 열심히 보자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죠. 남자친구는 여행 중에도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음식을 먹는 모습, 그리고 밤에는 전화를 걸어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사람들이 진짜 친절해서 깜짝 놀랐어. 길도 알려주고 음식 추천도 해주고 나중에 꼭 같이 와보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엔 정말 의아했습니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이었지만 그보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기도 전에 그녀는 바로 답을 하더군요. 성현이 친구한테 들었어. 영수 알지? 그 녀석이 알려줬다. 처음부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습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어른이시니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땡땡입니다.
뭐 통성명 하자고 내가 전화를 한 건 아니고 우선 나 좀 만나야겠는데?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 내일 3시까지 이쪽으로 오도록 해.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말고. 알았어? 그 말투는 어찌나 강압적이고 거침없던지 전화 너머로도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는지, 왜 만나야 하는지도 설명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듯 말씀하시는 그녀에게 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기로 마음먹고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가 정한 장소는 다름 아닌 그녀가 운영하는 약국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그녀는 약국 한쪽에 앉아 있었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일어나지도 않고 손짓으로 저를 한쪽 구석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내가 성현이 엄마야. 여기 약국 규모 보여?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약국이 굉장히 크네요. 여기 타일 깔려면 얼마나 줘야 하니? 네가 타일공이라며. 견적 뽑아봐. 네? 아, 이 정도면 지금 나한테 진짜로 견적 뽑아줄 생각인 거야? 눈을 왜 굴려? 굴리기는? 지금 내가 이야기한 뜻을 모르겠어? 규모 보이냐고. 이게 우리 아들의 배경이라는 말을 하려는 거잖아?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예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죠? 제 질문에도 그녀는 별다른 대답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만하고 거만하게 그지없었어요.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와의 첫 만남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 했던 제 노력이 무색하게 그녀는 예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정말로 타일공 이상의 사람으로 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대하려는 마음조차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순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멈추질 않더군요. 자꾸 저를 모자라 붙이고 건드렸습니다. 아들한테 네가 돈을 주고 있다며. 아, 기가 막히네 정말.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준다고? 그리고 너 우리 아들 꼬신다며? 네가 하는 일 같이 하자고. 네? 그게 아니라요. 아드님이 먼저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 것도 매번 준 게 아니라 여행을 간다고 해서 준 거고요.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오해? 지금 나보고 오해를 했다는 거야? 아니, 얘가 험한 일 하니까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네? 너 지금 나한테 따박따박 말 대꾸 하는 거니? 내 앞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말 대답하는 거야? 저기, 어머니. 어머니? 누굴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야? 왜 내가 네 어머니야? 아, 그럼 저 아주머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아주머니라고 부른 순간부터 더 어이없어하며 화를 냈고 이어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를 깎아내리는데 온 힘을 쏟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너는 모를 거야.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도 말이야. 지금은 우리 아들이 사춘기처럼 부모한테 등을 돌리고 있지만 곧 정신 차릴 거야. 그러니 너 헛된 생각하지 마라. 돈 따위 줘가면서 우리 아들 흔들지 말고. 너랑 우리 아들은 절대로 같은 길을 갈 사람이 아니야. 미리 김치국물 마시지 말라고. 그녀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사고 우리 양반은 교육자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타일공을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배우지 못한 네 부모는 자식이 그런 일에도 봐줄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배운 사람들은 절대로 허용 못해. 알겠니?
자, 이거 받아. 그녀는 제 앞에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손에 쥐어주거나 건네는 예의 따위는 없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 같았죠. 봉투는 제 손이 아닌 테이블 위로 떨어졌고 그녀는 이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돈 받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네가 준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돈 받고 나중에 헛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네가 알아서 헤어지자고 말하라는 거야. 너 우리 아들 사랑하니? 그럼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타일공이 뭐니? 어울리지도 않는 일을 하게 두고 볼 거야? 아들이랑 헤어져.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돌아올 테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마치고도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제게 눈짓하자며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제가 받은 충격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와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부모님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는 사실이 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뭔데 우리 부모님을 언급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예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던진 봉투를 천천히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묵직하긴 했지만 제가 예상했던 만큼의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호기심에 살짝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죠. 안에는 돈이 꽤 들어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적다고는 할 순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헉 하고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들여다보는 동안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혐오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혀를 쯧쯧 차더군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넣지도 않았으면서 뭘 던지고 그러세요. 뭐라고? 아니, 많이 넣지도 않았다고요. 통이 좀 작으신가 봐요. 저기요. 아줌마. 아줌마가 약사든 뭐든 저는 알 바 아닌데요. 그런데 왜 우리 엄마 아빠 안부를 묻나요? 배워먹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안부 묻는 거 그거 실례인 거 몰라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냐고? 뭐 하긴요. 말 대꾸 하는 거죠. 그리고 약사라고 하셨죠. 아, 아줌마. 약을 팔 게 아니라 아줌마가 약을 드셔야겠는데요? 어디 좀 아픈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시네? 아니, 드라마를 보려면 좀 제대로 보세요. 이런 짓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내가 아줌마 아들 좋아 죽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런 짓 한다고 내가 고개 숙이고 비굴하게 굴 줄 알았어요? 아줌마 진짜 세상 모르네요. 하긴 세상 물정도 모르니 자기 아들 마음도 모르겠죠? 아줌마 좋으라고 아줌마 아들이랑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더 큰 일 당할까 싶어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내일이 어때서요? 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아줌마가 사람들한테 약 파는 것처럼 저는 제 스킬을 남한테 판다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정말 모르겠네요. 아들이랑 헤어질게요. 그리고 이 돈은 받을게요. 다만 이런 식으로 다신 하지 마세요. 요즘 여자들 이런 돈에 벌벌 떠는 사람 없으니까. 참. 저는 약국을 나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너희 엄마 만나고 왔어. 그 말을 시작으로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너를 좋아하긴 했는데 니네 엄마 너무 꽝이다. 그리고 네가 전에 얘기했던 것들 이해가 반 정도 갔었는데 네 엄마 만나고 나니까 이제 100%다 이해가 간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오더군요. 가끔은 그 엄마라는 분한테서도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 사이가 더 틀어졌다고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참 웃긴 여자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는 순간 차단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아줌마의 연락처도 차단했고 남자친구의 번호도 다시 한번 확실히 차단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엔 희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뒷북을 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일 뿐,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정직한 땀을 흘리며 제 기술로 돈을 벌고 제 삶을 제 방식으로 꾸려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